자, 이번에는 장거리 삼변 측량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볼 겁니다. 자, 먼저 레이더를 이용한 장거리 삼변 측량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죠. 요건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Geoinformatics 204페이지부터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레이더를 이용해서 먼 거리를 측량하는 기법이 셔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셔란. 이 셔란은 대지 측량의 거리 관측에 사용하는 기법인데, 대지 측량이란 말은 뭐예요? 소지 측량과 구분됐던 거죠.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 구분했던 거 기억하나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정확도 100만 분의 1보다 정확한 측량을 할 때 우리가 대지 측량을 수행해야 한다 그랬고요. 또 반지름 11km보다 큰 지역을 관측할 때 역시 대지 측량으로 분류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면적이 400평방킬로미터보다 더 큰 지역을 관측할 때 우리가 대지 측량을 적용해서 관측을 하죠. 그럼 대지 측량은 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서 정확히 측량하는 게 대지 측량입니다. 또 하나, 우리 측량에서는 굉장히 많은 동의어들이 있다 그랬어요. 대지 측량의 동의어 뭐죠? 측지 측량. 그럼 반대로 소지 측량의 동의어 평면 측량, 이런 것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 셔란은 대지 측량의 거리 관측에 사용하는 기법이고, 정확도는 그다지 높진 않았어요. 만분의 1부터 10만분의 1 정도의 정확도를 보유하는 그런 측량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이제 하이란이라고 있네요. 이건 이름부터 이제 셔란에서부터 개량됐다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셔란의 계란형입니다. 셔란 하니까 계란이 막 나오네요. 셔란의 계량형. 그리고 이 기법의 정확도는 12만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정확도가 낮은 것만 사용되다가 장거리 삼변 측량에 활용되는 새로운 기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VLBI, 무지하게 멀리 떨어진 그러한 지점에서 수행하는 거리 관측 방법인데, 이거는 기존의 거리 측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 그런 측량 기법이에요. VLBI,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그래서 우리가 초, 장, 기선, 간섭계라고 번역을 하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지구로부터 수억 광년 이상 떨어진 우주의 준성, 멀리 떨어진, 아주 멀리 수억 광년 이상 떨어진 우주에서 오는 그 별의 빛을 받아요. 신호를 받는 거죠. 이 준성의 전파, 요걸 뭐로 수집해요? 전파 망원경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수집한 전파 신호를 합성해 가지고 이 위상의 간섭, 아하, 이래서 간섭계란 말이 들어갔네요. 위상의 간섭을 이용해서 아주 먼 길이를 정확히 관측하는 기법이 VLBI예요. 이 VLBI는 지구상의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전파를 수신해 가지고 준성에 비치겠죠. 각각의 전파 망원경의 위치와 좌표, 그 다음에 거리, 요것들을 아주 높은 정확도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 바로 VLBI입니다. 그래서 이 VLBI는 전파 천문학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과 응용 분야가 무척 다양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최첨단의 전파, 고속통신, 디지털 레코더, 또 전파 영상 합성, 이러한 것과 관련된 VLBI 관련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가 VLBI의 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전파망원경 1과 전파망원경 2는 보통 1000km에서 10,000km 이상 떨어진 아주 엄청난 길이로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에요. 우리 10,000km라고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이건 우리 기억하고 갑시다. 측량하는 사람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6,370km입니다. 물론 아주 정확한 값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럼 지구의 반지름이 이 정도 되는데, 아까 이거 1000에서 10,000km 떨어진 지점에 두 개의 안테나를 세운다 그랬죠? 우리 10,000km 정도면 대륙과 대륙의 거리입니다. 엄청 먼 길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전파 망원경을 세워놓고 여러 개의 다른 준성을 반복해서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른 준성에서부터 온 전파가 띠리리릭 들어오죠. 이 전파는 서로 다른 준성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준성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워낙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전파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망원경 1에 잡히는 전파와 여기 망원경 2에 잡히는 전파는 같은 준성으로부터 온 전파고요. 그리고 평행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도달 시간의 전파를 잡아드리는데 얘는 어때요? 더 늦게 이 전파가 도달합니다. 요만큼이 늦게 도달하죠. 이게 바로 전파 도달 시간의 지연이에요. 요걸 이용해서 이 두 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2에서 3cm 정도의 오차로 잡아드리는 게 바로 VLBI입니다. 초장기선 간섭계. 자, 요건 정확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정확도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확도는 뭐분의 뭐였죠? 예, 실제 관측 길이분의 오차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00km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오차가 2cm라면 이 정확도는 10,000km 분의 2cm네요. 약 5억 분의 1 정확도가 나옵니다. 이게 현대 측량입니다. 우리 앞에서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을 구분할 때 정확도 100만 분의 1 이상이면 현대 측량으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높은 정확도를 갖고 관측을 하기 때문에 현대 측량에서 정확도가 확 올라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VLBI네요. 정확도가 5억 분의 1 이 정도가 되니까요. 이 VLBI의 특징은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수 센티미터의 정확도로 길이를 관측해요. 그리고 직접 측량이죠. 무지하게 정확하게 관측하는 측량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연구가 계속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이 준성을 이용하지 않고 이거보다 전파 강도가 1000배 이상 강한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여기서 전파를 받아가지고 이 VLBI를 이용해서 관측하는 기법도 연구되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연구 덕분에 VLBI가 자꾸 소형화될 수 있고 또 이동 관측도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현재 수행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VLBI를 응용해서 한국 우주전파 관측망, 즉 Korean VLBI 네트워크를 구성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연세대학교하고 제주의 탐라대학교, 그 다음에 울산의 울산대학교에 거대한 VLBI 안테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용해 가지고 거대 망원경의 성능을 구현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바로 KVN이에요. 이 KVN은 세계 최초의 밀리미터파 대역 전용의 VLBI 관측망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첫 VLBI 관측 시설을 건설한 거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천문, 측지, 지구물리 등의 기초연구 수행의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가장 경쟁력 있는 밀리미터파의 다주파수 동시관측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커다란 세 개의 전파 망원경을 연합을 하면 마치 지름 500km의 거대 망원경과 같은 이러한 성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파 망원경을 설치해 놨을 때 이 분해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쉽게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서울 남산에서 한라산에 있는 쌀 한 토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해상도의 전파 망원경을 구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KVN, Korean VLBI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국내 활동이 전무했던 이 VLBI 관련 천문, 그리고 측지 및 지구물리 분야에 새로운 연구 영역이 개척이 되고 이러한 걸 통해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주 VLBI 연구, 국토의 좌표 결정과 좌표계 관리, 지리운동과 지구 회전운동의 연구, 이런 것과 같은 기초연구 분야와 또 유관연구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VLBI 관련 기술 도입을 함으로써 국내의 통신이나 IT 산업, 그 다음에 국방 분야 기술, 이런 데로 응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향후에 초대형 국제 공동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연구 역량과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또 이거와 또 별개로 우리는 측지 VLBI 관측국을 만들어 놨어요. 어디다 만들었냐면 세종시에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왜 했어요? 토지 측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세종시에다가 국내 최초의 측지 VLBI 관측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해가지고 7,000평방미터의 부지에다가 2011년 말까지 183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직경 22m인 첨단 관측 안테나와 관측사무소를 건립했습니다. 이러한 측지 VLBI 관측국은 현재 선진 15국에서 28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2011년 11월에 이렇게 우리가 측지 VLBI 관측국을 완성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에 이어서 세계 16번째,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VLBI 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국가로 도약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본에 의존하던 그러한 관측들, 과거에는 전부 다 동경좌표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경위도를 결정을 했는데 이러한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가지고 독자적인 우리나라 한국의 경위도 원점을 정하고 그래서 보다 정확한 측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세종시에 건립한 우주측지 VLBI 관측센터예요. 이렇게 큰 안테나를 만들어 놨고 여기 관측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주측지 VLBI 관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지 VLBI 관측국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가 있나요? 다양합니다. 무척 많아요. 지금 여기 써놓은 거는 3발의 피입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국토기본도와 관련된 측지 원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관측하기 때문에 이 원점이 얼만큼 틀어진 거 요것도 다 잡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정확히 원점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국토기본도란 말이 나왔네요. 예, 국토기본도가 뭔가요? 요것도 기술사에 자주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예, 다른 말로 국가기본도라고도 얘기하죠. 이 국가기본도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지형도 중에서 다른 지도는 안 됩니다. 지형도여야 돼요. 지형도 중에서 첫 번째, 전국을 포괄하는 그런 지도여야 됩니다. 일부만 만든 자세한 지도 같은 거는 국토기본도 또는 국가기본도로 취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국을 포괄한 지도. 두 번째, 동일 정확도. 똑같은 정확도로 전국을 공통적으로 조사해서 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형도를. 그리고 또 동일 축척으로 제작한 지형도를 국토기본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전국을 동일 축척과 동일 정확도로 제작한 지형도, 이게 국토기본도 또는 국가기본도입니다. 현재 이 국토기본도의 갱신 주기는 1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또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가 있나요? 지각의 수평 이동 연구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각 변동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정밀하게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째, 바다의 영향에 따른 지각의 수직 운동 연구도 역시 이 측지 VLBI 관측국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GNSS, 즉 미국의 GPS나 러시아의 글로나스,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그리고 중국의 컴파스 위성과 같은 시스템들이죠. 이렇게 3차원 위치 결정을 해주는 위성,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법 위성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위성 시스템을 보완하고 지원해주는 관측 보조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 회전과 같은 지구 물리의 연구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정확한 시보를 위한 UT1의 결정, 정확한 세계시를 찾아내는 거죠. 예, 여기에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동 관측을 통해서 지구의 판의 운동이라든지 지구의 회전이라든지 지구의 극운동을 연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낼 수 있는 측지 VLBI 관측국은 무한히 활용이 많고 아직도 무척이나 연구할 여지가 많은 그러한 신기법입니다.